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으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성남의 빅픽처 시간이고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증시가 지금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연준이 뭐 비둘기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매파적인 기조에서 조금은 벗어났잖아요. 앞으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선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앞으로 올라갈지 하락할지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인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이 코너 이름이 네. 빅피처이잖아요. 네. 조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 시황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조금은 더 큰 호흡에서의 혹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은 2023년이 시작돼서 또 이제 2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볼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을까.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지금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현재 위치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FOMC가 지나갔잖아요. 미국 FOMC가 네. 지나갔는데 이제 이 미국의 금리는 세 가지 요소로 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유지가 되는 기간에 대한 문제가 부분이 있는데 속도는 이제 끝났거든요. 맞아요. 거의 끝났고 이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인데 보통 시장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은 약 5%에서 5.25% 수준까지 갈 거야. 자, 그렇게 놓고 따지고 보면 다음 FOMC가 3월 한 22일경이고 그 다음 FOMC가 5월 3일 정도에 있어요. 5월 초에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마도 금리 인상은 3월로 끝나든지 아니면 5월 초에 끝나겠구나. 그 이후에 얼마나 기간을 끌 것인가에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동결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가 유지됐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와, 어쩌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와 나스닥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1월 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 10월, 11월 이 구간에서는 다우 중심의 상승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우려감들이 끝나는 게 좀 보이는구나. 그래서 채권 금리도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벌써 마치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가 한 5명이 있어요. 네. 아들, 딸들이 5명이 있는데 아빠가 딱 퇴근하고 딱 들어올 때 가장 달려들어서 반기는 아이가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네. 약간은 그런 빅테크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거 끝나는 분위기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 데이터 속에서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것, 요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속에서 이 연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우리가 IMF 직후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봐보면요. 98년 이후 상승하다가 00년도 한번 하락을 했죠. 연간 하락입니다. 연간 1년 동안. 자, 그리고 2002년에 한번 하락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2011년 세 번, 그 다음에 2008년 세 번, 그리고 2011년에 네 번째, 그리고 2014년에 다섯 번째, 2018년에 여섯 번째, 그리고 작년 2022년에 7번의 하락을 했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하락이 있었던 다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과거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락이 연간 하락한 그 다음 해에 연이어서 하락한 해는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 포인트를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2022년도의 하락이 지난 하락적인 부분들에서 세 번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요. 2008년도가
무려 52%가 빠지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이 00년도에 52% 정도 그리고 이번에 28%대 하락을 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컸던 때에 1월 달 그리고 지금은 2월이잖아요. 그죠? 연간 모습을 봤으니까 월로 2월 달의 모습을 이 통계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0년 직후의 1월 달 모습을 보면 2001년인데 보시다시피 1월 달에 매우 강력하게 24%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2월에는 조정이 있었네요. 그죠? 3월까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월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이것이 하락으로 큰 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을 수 있다. 워낙에 상승이 컸으니까요. 그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 2008년도도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그때 역시 물론 저점은 10월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락이 아닌 이번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월 달에 상승을 했고요. 9%대 상승을 했고 2월에는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3월, 4월, 5월 연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큰 하락이 있는 그 다음 해에 1월 달은 대체적으로 다 강세였으며 그리고 이제 가장 현재와 유사한 패턴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2019년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12월 한 달 내내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이후 1월 달 모습이 2019년과 현재의 모습이 아주 닮았습니다. 궁금한 게 2019년도 3월 달에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락했다가 엄청난 랠리를 보인 적이 있잖아요. 20년. 네. 20년도에. 네네, 그쵸. 그런 흐름은 이제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들에서는 먼저 제가 한번 전부 설명을 드리고 한번 그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이 중에서 네. 19년도에 이제 그 현재와 가장 유사합니다. 2018년도 내내 하락하고 12월 한 달 내내 하락하고 연초에 하락했다가 출발해서 현재 상승 모습과 거의 똑같은데 이때도 보면은 1월 달에 상승하고 2월엔 조금 쉬어가고 3월까지 쉬었다가 4월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을 대처하는 마인드랄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약세장의 폭락장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 질문 주신 내용이 우리가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2020년하고는 지금은 조금 궤를 같이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그거와 좀 별개 다를 거고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우리가 18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큰 하락이 했던 것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에 와서 조금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감들을 끝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포인트를 앞서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3월과 5월 FMC에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거의 종결로 될 가능성, 동결되는 부분들이고 그거 되면 사람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시장은 항상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0.25까지 왔어. 그럼 다음에도 0.25 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 얘기해줘야지.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계 데이터적인 부분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짚어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도 동결을 발표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는 강세 부분들이 눌려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그 이후가 조금은 이제 한 번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뭐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의 전쟁이 또 부각이 되든지 무언가가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쯤에 가서는 그때 가서의 또 이슈로 또 진단을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에 대한 빅픽처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언급만 되어도 시장이 좀 환호를 강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뭐 사실 시장이 참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 시장도 이제 어찌 보면 굴뚝주 중심 혹은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이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 빅테크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메타에서는 또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오면서 그런 쪽들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무언가가
해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필요하겠죠. 인류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들, 뭐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로봇 산업이 발전하거나 뭐 AI, 이 인공지능 챗봇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텐데 오늘 이게 있습니다. 수소 융합 포럼 발표가 예정에 있어요. 아마 12시쯤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썼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정부 의지를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소 쪽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2분기에 올해 2분기에 수소 발전 입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연료전지 관련주 부분에서 두산 퓨어셀 내지는 뭐 퓨어셀 붙어 있는 종목들 한 3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두산 퓨어셀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수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 수소차 지원금 이슈도 있었고 수소차 섹터가 한번 튄 적이 있었는데요. 두산 퓨얼셀 그렇다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 보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에 뭐 그렇게 크게 그 부각되는 정도는 별로 없었어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잘 봐보면은 계속해서 바닥을 잘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렴돼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응축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빵 터져주면 힘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작년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든요. 목표치가 연간 가이던스가 240만 메가와트 정도였는데 297 메가와트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그런 수소 발전 입찰 제도가 이제 구체화되면은 아마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가부터 우리가 눌림목을 좀 이용해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이 조금 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3,000원 정도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간들이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은 약 37,500원 근처지만 그 전 고점이 약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요번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약 4만 원 정도까지 그 이전 고점까지 한번 보자. 4만 1,000원이 넘어갔었는데 그 정도 보고요. 만에 하나 조정이 깊어지거나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악재가 툭 튀어나왔을 때는 손절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저희가 받아봤고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고 한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하면 된다 하셨는데 이제 정부 이슈가 큰 이슈가 터지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최근에 흘러나온 이 정부의 지원금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나요? 어느 정도 이슈가 터져야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네. 의무화가 되는 것들이죠. 의무화. 예, 그렇죠. 수소 발전이 이제 전국적으로 얼만큼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겠다. 이제 네. 그런 방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아마 그게 2분기 되면서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빠가 왔을 때 먼저 뛰어나온 아이가 가장 사랑을 받듯이 네. 시장도 항상 그러면 이 중에서 그게 발표 직전인데 아직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남았는데 어떠한 게 가장 좋을까, 수혜를 받을까를 시장에서는 찾아내겠죠. 자꾸자꾸. 그러면서 움직임들이 오늘 그런 수소 포럼이 있다 하는 부분들에서 또 아랍에미리에이트 어찌됐건 간에 뭐 수소 발전 같이 해보자라고 우리가 실효성은 없지만 어쨌든 좋은 그림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는 충분히 그 어떤 뒷받침을 해줄 만한 정부 정책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었고요. 큰 이슈라 하면 수소차 의무화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이 수소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